안녕하세요. 멀티미디어 활용음악 교육 13주차 수업입니다. 14주차 수업이 마지막이고요. 15주차는 중간고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휴강이죠. 하지만 대체 과제가 주어지니까 그 시간에 과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업과 다음 수업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영상을 녹화하는 방법들, 스트리밍하는 방법들을 배웠죠. 거기서 녹화된 영상을 스트리밍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녹화된 영상에서 오류가 발견되거나 아니면 여기에 뭔가를 더 추가하고 싶다. 어떠한 방식으로 편집할 수 있는가 프로그램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다룰 프로그램은 베가스 프로예요. 이 베가스 프로는 구글 창에서 베가스 프로 데모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창이 뜨고요. 밑에 보시면 30일 무료 버전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베가스는 어도비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과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이루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사용이 깔끔하고 직관적이에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벨리우스를 다루는 느낌으로 사용해 보실 수 있어요. 베가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가 아까 녹화해 놓은 영상 2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영상 2개를 찍어 놨어요. 하나는 캠코더로 찍은 거고 하나는 아이폰으로 찍은 겁니다. 2개의 파일 확장자가 다르죠. 코딩과 디코딩, 코덱 기억나시죠? 네. 파일 포맷이 다르다라는 건 어떤 기기에서 왔는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MTS, HD 캠코더의 AVC-HD라는 Advanced Video Coding High Definition의 기능을 가진 캠코더에서 왔구나. MOV, 이거 맥 계열에서 왔구나 라고 대충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파일 포맷을 보면요. 얘는 Full HD에 29.97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요. 얘는 Full HD에 60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요. 데이터 전송 속도도 아까랑 데이터 전송 속도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뭐가 더 큰가요? 얘가 더 크죠. 60프레임 데이터 전송 속도도 23,662kB/s 더 크죠. 그러면 더 큰 걸 먼저 가져오시는 걸 권합니다. 만약 작은 걸 먼저 가져오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를 이렇게 가져오면 보통 얘에 맞춰서 이 프로젝트의 기본 셋업을 정해요. 29프레임 보이시죠? 그런데 얘를 가져와서 이렇게 두면 붙긴 하지만 얘는 60프레임으로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60프레임이라고 하지만 잘못했어요. 30프레임입니다. HD 모드에서 Full Height를 사용해서 여기까지만 하죠. 네. 얘는 붙었어요. 아이폰이에요. 근데 계속 예제를 녹화 중이고요. 이번에는 HD 60프레임으로 녹화를 뭔가 슬로우 모션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작은 덩치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큰 덩치를 넣어서 그래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큰 애를 먼저 가져오시면 됩니다. 얘가 더 큰 애죠. 얘를 쓱 끌어오면 Do you want to set your project video settings to match this video? 이걸 왜 묻냐면 기본 세팅보다 얘가 크다는 얘기예요. 혹은 뭐 더 이상하게 작을 수도 있겠죠. 뭔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Yes 해주면 60프레임으로 맞춰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캠코더 걸 가져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에 맞춰서 큰 덩치를 가졌기 때문에 계속 예제를 녹화 중이고요. 이번에는 얘는 문제없이 재생이 되고 얘도 지금 캠코더를 가지고 녹화를 당연히 붙게 되겠죠. 두 개의 길이를 비스무리하게 맞춰보죠. 베가스의 좋은 점은 그냥 직접적으로 잡고 끌고 늘리고 할 수 있어요. 얘 잡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트랙도 그냥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제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안녕하세요. 멀티미디어 이렇게 되고 여기 오큐패시 조절하면 이런 식으로 화면 전환도 가능해져요. 이런 작업을 간단하게 클릭 조작으로 그냥 드래그로 할 수 있다라는 게 베가스의 장점이고, 이게 무료 버전들 프로그램에서는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어도비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도 다 가능하지만 무료 프로그램에서는 베가스에서 너무 쉽게 됐던 게 안 돼요. 베가스는 마우스 휠을 움직이면 커서를 중심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어떤 그림이 있는가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볼 수 있고요. E를 누르면 익스펜션이 되고 바로 옆에 있는 W를 누르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키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좀 손쉽게 작업들이 넘어갈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난 절반만 쓰고 싶어. 앞쪽은 망친 거야 라고 했을 때 박스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박스 잡고 끌면 앞쪽 부분은 사라지는 거예요. 쭉 늘렸을 때 영상이 늘어나나요? 그렇지 않고 여기 점에서부터 앞에 영상이 그냥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복사됐고요. 이렇게 복사됐고. 줄일 수 있습니다. 얘를 줄여보면 뒷부분을 날려볼게요. S를 누르면 스플릿이 됩니다. 그리고 잡고 딜리트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필요한, 불필요한 부분들을 선택, 삭제하는 방식은 이게 전부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박스가 생기는 거. 이 기능을 잘 익혀두시면 나중에 어떤 DAW 프로그램을 쓰셔도 이런 트랙 설정은 이런 방식으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방금 영상을 찍다가 한 20분 정도 지났을 때 영상이 날아갔어요. 그 영상이 왜 날아갔냐면 여기에 제가 안 쓰는 기능을 하나 써서 예제를 보여드리다가 갑자기 이제 오류가 나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겁나서 그걸 다시는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베이직한 것만 일단 보여드리고 최대한 다른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고 맞춰볼게요. 베가스 같은 경우는 빈 공간이 떠 있으면 그냥 블랭크로 나옵니다. 그리고 영상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죠. 그러면 이 영상을 앞부분을 잡아서 페이드 인, 스크린과 한쪽도 페이드 인. 얘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줄이는 애와 여기 삼각형 나오는 애. 사용하는 스크린과 그 다음에 마이크, 헤드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끝나는 점도 역시 페이드 아웃 줄 수 있겠죠. 사용하는 스크린과 그 다음에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빈 공간은 정말 블랙 화면으로 떠요. 그럼 이 블랙 화면에 뭔가 자막을 넣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미디어 제너레이터를 누르십니다. 미디어 제너레이터스예요. 거기에 프로타입 타이틀러가 있어요. 이 프로타입 타이틀러 같은 애들은 얘가 오디오 계열인가요? 비디오 계열인가요? 당연히 비디오 계열이겠죠. 텍스트 파일이니까. 잡고 끌어서 비디오 파트에 갖다 넣으면 돼요. 그럼 보통 얘네들이 맞춰져 있는 디폴트 길이가 한 이 정도 나옵니다. 물론 얘도 잡고 끌 수 있겠죠. 얼마든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centered라고 써 있는 건 텍스트 박스가 센터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센터에 있는 걸 아까 이 창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이 창은 어디 있느냐? 얘 누르면 이렇게 떠요. 그럼 센터드에서 멀티미디어 활용. 제가 좋아하는 글씨체는 휴먼 엑스포체입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뭐 이펙트라던가 여러 가지 알려드릴 게 많이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자막을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얘를 보면서 자막 위치를 조절하실 수 있고, 이 밑에 있는 기능을 통해서 이 자막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끔 설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타임라인이 보이시죠?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기능들을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스크린과 이렇게 앞부분에 만들어 놨던 페이드 아웃 없어졌죠. 이번엔 이렇게 만들어 보죠. 사용하는 스크린과 그다음 자막을 넣고 싶을 때, 정말 서브타이틀이라고 말하는 자막을 넣고 싶을 때 마우스 우측 버튼 인서트 비디오 트랙, 위쪽에 있는 애들이 위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비디오 트랙이 아래쪽에 있으면 여기다가 자막을 넣어봤자 이 자막은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죠? 얘 위로 올라가면 보입니다. 레이어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레이어의 개념을 베가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트랙의 위아래로 그냥 계산하실 수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레이어 1, 레이어 2 이런 걸 설정하기도 하는데 제가 너무 좋은 점만 강조하고 있죠. 예를 들면 글자 크기 조절하시고, 아무래도 자막이니까 화면의 밑부분에 있어야겠죠. 사용하는 스크린과 그다음에 자, 이렇게, 그리고 자막 길이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자막 만들고 싶으실 때 뭐 얘를 또 끌어다 하셔도 되고요. 얘를 그대로 카피해서 복사를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보통 모든 DAW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Alt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끌면 이렇게 베가스는 아니군요. 네. 베가스도 아닌데. 안녕하세요. 멀티미디어 네. 네, 베가스는 아닌가 봐요. 보통 Alt를 누른 상태에서 끌게 되면 복사가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기능은 그 기능이 아니네요. 이렇게 카피해서 복사하실 때 뉴 소스로 하셔야 돼요. 뉴 소스로 하셔서 얘를 제가 사용하는 빼고, 예를 들면 마이크와 헤드폰입니다를 넣어야 이 앞쪽에는 제가 사용하는이 남고 이 뒤에는 마이크와 헤드폰입니다가 남습니다. 만약에 얘가 이렇게 길다고 얘를 스플릿해서 이 뒤쪽 걸 잡고 제가 사용하는에서 사용하는을 빼버리면 이 뒤쪽 제가 나오죠. 얘도 제가로 고쳐졌죠. 분명히 이 두 개는 다른 존재인데, 왜냐하면 얘네가 같은 이벤트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이 개념을 아시면 여기에서 열심히 만들어 놓은 자막의 레이아웃을 얘한테도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카피, 그 다음에 페이스트 이벤트 어트리뷰트를 해주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를 위로 올렸어요. 이렇게 딱 여기가 적당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뒤에 제가는 여기 있는 거예요. 얘는 제가가 가운데 있고 얘는 제가가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얘를 조정해도 얘와 똑같은 제가의 위치를 못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카피, 페이스트, 이벤트, 어트리뷰트. 카피, 여기에서 페이스트, 이벤트,
네, 방금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안 되길래 이게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계속 비디오 미디어 제너레이터에서 있었던 걸 이벤트로 카피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얘가 비디오 이벤트죠. 얘는 미디어 제너레이터입니다. 여기에서 바꾼 걸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뭘 바꿀 수 있느냐? 제가 엄청 커졌죠. 크롭이라는 기능입니다. 비디오 이벤트예요. 여기에서 화면의 비율들을 조절하면 아까는 글자 크기를 고친 거고요. 얘는 비디오의 이벤트를 조절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카피해서 여기에 비디오 이벤트를 붙이게 되면 이렇게 동일하게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를 다시 조금 줄여보고 얘를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이벤트를 다시 붙이면 얘도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이게 이벤트예요. 가끔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자막을 넣는 방법은 아시겠죠? 이 자막을 어떻게 이쁘게 넣을 수 있느냐? 이거는 필모라라는 프로그램은 좀 더 쉬워요. 블로라는 태블릿과 스마트폰 기반의 영상 편집은 또 되게 이쁘게 나오는데 사실 베가스는 이게 기본이고요. 여기에서부터 이 색깔이 입히고 이 테두리 입히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자막을 마구 이쁘게 넣으실 때는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것을 권하고요. 유튜브에 보면 이쁜 자막 넣는 법에 대한 강의도 또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보시면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 파이널이에요. 아까 하다가 왜 영상이 멈췄는가? 이것 때문에 멈췄거든요. 자, 마이크, 헤드폰입니다. 얘는 그대로 그냥 들을만 하죠. 그런데 멀티미디어 활용 음악 교육 얘는 굉장히 잡음이 심하죠. 예제를 녹화 중입니다. 저는 이런 작업, 잡음이. 이거는 이제 캠코더 때문에 캠코더와 스마트폰의 내장 마이크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에 있는 마이크는 모든 사운드를 다 녹음하기에 적절한 마이크는 아니에요. 어떤 용도냐면 기본적으로 사람 목소리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고요. 노이즈를 동일한 공간이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캠코더의 마이크가 오래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성능이 안 좋아요. 이럴 때 이게 또 멈출 수 있으니까 얼른 해볼게요. FX를 눌러줘요. 이 FX를 눌러서 아까는 저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플러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플러그인들인데요. 얘를 사용하면 조금 오류가 생기니까 베가스가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는 노이즈 게이트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게 베가스가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는 오디오 게이트입니다. 노이즈 게이트입니다. 예제를 녹화 중입니다. 저는 HD 모드에서 풀 하이스트를 비디오 활용 음악 교육 예제를 녹화 중입니다. 저는 HD 모드에서 풀 하이스트를 사용해서 녹화 중입니다. 네, 이렇게 노이즈를 깎으니까 노이즈와 함께 보컬도 깎이는 게 느껴지시죠?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안 사용함만 못합니다. 다시 리무브로 없애주시고 위험을 감수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애 중에 NS1이라는 애가 있어요. 웨이브사에서 나온 플러그인입니다. 들어갔고 OK 누르면 아까랑 느낌 자체가 다르죠. 교육 예제를 녹화 중입니다. 저는 HD 모드에서 풀 하이스트를 사용해서 60프레임으로. 안녕하세요. 멀티미디어 활용 음악 교육 예제를 녹화. 퀄리티가 다르죠. 이래서 좀 더 좋은 플러그인, 좀 더 좋은 회사의 플러그인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FX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건 얘뿐이에요. 얘는 안 들어와 있죠. 이 트랙에만 준 겁니다. 이 트랙에만. 지금도 얘를 만약에 리무브 시켜서
얘를 split, 둘로 나눠서 다시 얘한테만 fx를 주면 겁나네요. 멈출까봐. 네. 역시 얘도 얘만 먹어요. 멀티미디어 활용 음악 교육 예제를 녹화 중입니다. 저는 HD 모드에서 Full Height를 사용해서 두 개가 달라진 게 느껴지죠. 그래서 어떤 파일을 가져왔을 때 가장 먼저 뭘 하셔야겠어요? 자, 제 일단 없앨게요. 오류가 나서 꺼질 수 있으니까. 파일을 툭 하고 가져오셨을 때, 예를 들어 40분짜리를 가져오셨다. 가장 먼저 오디오부터 다듬어야 돼요. 이렇게 영상 편집한다고 다 잘라놓고 자 이제 오디오 노멀라이즈 해야지. 그러면 얘 잡고 마우스 우측 버튼 스위치 노멀라이즈 파형 커졌죠. 또 얘 잡고 스위치 노멀라이즈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스플릿 나누기 전에 무언가 영상에 대한 편집이 진행되기 전에 먼저 오디오부터 다듬는 겁니다. 아까 여기에서 제가 레코딩 시연을 보여드리다가 오류가 났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레코딩은 얘를 누르면 됩니다. 레코드. 제 목소리가 지금 컴퓨터로 들어가서 녹음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렉 버튼을 누르면 사운드가 바로 녹음이 됩니다. 이렇게요. 사운드가 바로 녹음이 됩니다. 이렇게 녹음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중간에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틀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 뮤트하고 이렇게 가져다가 싱크를 맞춰서 놓으면 되겠죠. 물론 몇 번의 연습이 필요하겠죠. 얘를 뮤트시키는 방법은 잡고 이렇게 사운드를 죽여버리면 돼요. 전체 트랙을 다 뮤트하겠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죽여버리면 되겠죠. 얘 너무 신경 쓰이니까 없애죠. 이런 애들이 많아지면 이 영상의 용량이 커져요. 어이구 부담스럽네요. 눈을 감고 있으니까. 네. 영상의 용량이 커져요. 그럼 업로드하는 시간이 약간 길어집니다. 이렇게 사운드를 조절할 수 있어요. 자, 한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영상을 만들고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베가스는 이런 식으로 끌어당겨서 얼마든지 아래쪽으로 가져갈 수 있고 겹칠 수 있고 여기에서 이걸 보면 오큐파시라고 하죠. 오파시티라고 나오죠. 이 오파시티를 오토메이션으로 설정을 해주면 얘가 이렇게 쓱 없어지듯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간단한 실험을 해보면 뭐 이렇게죠. 얘를 이 모드에서 저는 HD를 사용해서 두 개가 똑같은 거여서 별로 효과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죠. 안녕하세요. 멀티미디어 활용 음악 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트랙을 사용해서 영상을 얼마든지 편집하고 하실 수 있고 제가 지금 뭐 눌렀는지 보이시죠? 크롭입니다. 비디오 이벤트 FX 이게 전체 창이에요. 보이시나요? 이 전체 창을 좀 더 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전체 창입니다. 그러면 이 영상이 작아진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원하는 위치에 배치시켜서 우측에 새로운 텍스트 박스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 얘는 지금 이렇게 털컥 일정한 간격대로 가지만 여기에 있는 자석이나 이런 것들을 꺼주면 그냥 내가 원하는 스무스한 연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헤드폰입니다. 안녕하세요. 멀티미디어 활용 음악 교육 예제를 녹화 중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환이 되겠죠. 이걸 좀 더 이쁘고 프로페셔널하게 사용하면 더 낫겠죠. 마지막 렌더링은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맨 뒤에 있는 걸 클릭해요. 그래서 얘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얘를 앞으로 잡아다 끌어요. 이게 선택돼 있어야지 이 영역만 최종 파일로 만들어져요.
다 작업한 다음에 오늘 수업은 중간부터 여기까지만 해야지.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영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나중에 렌더링 2시간 걸려서 다 했는데 앞부분에 멀티미디어 활용 빼먹었다. 이런 경우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항상 왜냐면 나중 되면 막 여기에 되게 촘촘하게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확인하시고. 자, 마지막 렌더링 과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을 최종적으로 하나의 이제 영상 파일로 엑스포트를 시켜야겠죠. 파일에 보시면 렌더 as 누르시면 이런 애가 뜹니다. 저는 이제 필터를 제가 좋아하는 애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얘는 어디에 있냐면 필터 오프가 돼 있죠. 각각의 이게 말하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코덱들입니다. 소니, AVC, MVC에 보면 메모리 스틱용, AVC HD용, 블루레이용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인터넷을 보면 Full HD가 2개가 나와 있고 그 중에 이제 30프레임을 기본으로 하는 애들을 선택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위에서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걸 하나씩 선택해 보셔도 돼요. 굉장히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보통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은 1920, 1080, 30프레임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안에 들어가셔서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템플릿, 내가 얘를 정말 다른 방식으로 고치겠다. 어드밴스드 비디오 코딩입니다. 보신 적 있죠? 네.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 29, 네. 평균으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빗 레이트 원한다면 더 큰 용량으로도 갈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원본 화질보다 더 좋아질 수는 없어요. 원본 화질을 비스무리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열화되는 정도지 원본 화질이 안 좋은데 여기 수치 올린다고 화질이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여기서 렌더링을 누르면 이름을 바꿔줘야겠죠. AAA로 해서 렌더링을 누르게 되면 자기가 렌더합니다. 10초면 10초,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이 걸린다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예전에 컴퓨터에 사양이 안 좋을 때는 15분짜리 렌더링 하는데 막 3, 40분이 걸렸는데 지금은 속도가 되게 빨라졌어요. 그래서 영상 길이만큼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지금도 한 15초짜리 만드는데 대략 30초 지나가죠. 네. 이러니까 40분짜리 렌더링 하면 진짜 밖에서 뭐 하고 와야 돼요. 클로즈 누릅니다. 방금 제가 문서에 저장했으니까 문서에 AIF 파일 얘를 클릭해서 열면 왜 안 열리죠? 네. 방금 만들었다고 말하는 게 좀 웃기네요. 네. 사용하는 스크린과 그 다음에 마이크, 헤드폰입니다. 안녕하세요. 멀티미디어 활용 음악 교육 예제를 녹화 중입니다. 저는 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영상에 업로드에 올리면 수업이 이제 올라가고 또 업로드되는 걸 기다렸다가 링크를 이제 보내줘야겠죠. 이 업로드가 또 30분짜리면 30분 정도가 걸린다고 계산하면 네,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요즘은 조금 빨라졌더라고요. 하도 많이들 써서 개선을 했나 조금 빨라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무료 프로그램 2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는 VSDC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웹에 가셔서 VSDC를 검색하시면 VSDC 비디오 에디터 다운로드가 뜹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가 있고 비디오 에디터가 있고 이 비디오 에디터를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얘는 무료 프로그램이에요. 무료 프로그램인데 물론 얘가 지금 그걸 다운받아서 이제 설치하고 열면 이렇게 나옵니다. 프로 솔루션을 쓰려면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해요. 돈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X를 누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사용하면 되는데 큰 제약은 없어요. 큰 제약은 없는데 꼭 필요한 파일들은 업데이트 버전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일단 블랭크 프로젝트를 열고요. 내가 하려는 레졸루션 아까처럼 풀 HD로 가보죠. 피니시 누르고 아까 귀찮으니까 그냥 방금 했던 A의 파일을 가져와 보죠. 방금 우리가 만든 파일을 갖고 와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편집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아까 마찬가지로 뒷부분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자르는 거 가능하고 스플릿 가능하겠죠. 그래야지 얘를 자를 수 있으니까. 이런 스플릿이 어디에 있는가 분명히 베가스에서는 쉽게 썼는데 그거 찾다가 시간 다 가요. 에디터에 보면 면도 칼 있죠. 스플릿 인투 파트라고 써 있습니다. 클릭. 그러면 얘가 뜨드득 읽어요. 클릭해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양쪽 사이를 이렇게 벌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VSDC 같은 경우는 얘에 관련된 이제 약간 얘를 뭐라고 하죠? 인스펙터 같은 게 우측에 쭉 뜹니다. 그래서 오디오 창이 전혀 안 보이죠? 스플릿, 비디오, 오디오 해주면 이때서야 오디오 창이 나타나요. 그런데 아까처럼 파형 안 나타나죠. 이 파형은 유료 버전에서만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는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볼륨 조절했죠. 그것도 유료 버전에서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얘를 왜 쓰냐면요. 얘는 만약에 정말 내가 하나만 더해서 가보죠. 스펙트럼 말고 텍스트를 추가로 하나 넣어보죠. 텍스트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니까 좀 더 뭔가 좀 더 간단한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이렇게 하고 역시 에디터에 가면 텍스트를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너무 허접하지만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얘를 이제 추가 편집을 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엑스퍼트 프로젝트 가셔서 나 웹에다가 올릴 거야. 그런데 유튜브로 적당하게 만들어져. 그러면 얘가 자기가 알아서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엑스포트 프로젝트를 누르면 업그레이드 필요 없어요. 그냥 컨티뉴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경로에서 방금 에러 메시지가 뜬 건 무슨 얘기냐면 프로젝트 1이라는 파일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11114로 11114 지금 열심히 얘가 아웃풋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뜨냐? Conversion was complete. Do you wanna upload your video to YouTube? 유튜브로 바로 올려드릴까요? 네, 그럴 필요 없겠죠. No 누르고 가져옵니다. 그러면 얘가 비디오에 어디 있냐면 대문장 비디오스가 어디 있을까요? 동영상이죠. 동영상에 프로젝트 1111 방금 이 파일이 저희가 다시 추가로 작업한 파일이에요. 사용하는 스크린과 안녕하세요 나오죠. 네. 그래서 얘의 장점은 무료 프로그램인데 기능의 제약은 조금 있지만 최종 렌더링을 했을 때 워터마크라던가 상표 표시가 없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반면 필모그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필모라네요. 필모라입니다. 역시 구글에서 필모라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예,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벌써부터 굉장히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 같죠? 생긴 것도 되게
세련되게 생겼어요. 저는 8.0 버전을 사용하는데 얘를 사용하는 경우는 유일하게 자막 이쁘게 넣고 싶을 때, 제가 다시 이 파일을 다시 가져오죠. 네, 이렇게까지 굉장히 울거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얘한테 자막을 넣고 싶다. 잘 들어가죠. Your title here 이러면서. 그래서 좀 더 유튜브에 영상이 업로드되는 좀 더 매력적인 자막 이런 걸 만들고 싶을 때는 얘를 씁니다. 근데 얘는 저도 딱 이것만 쓰기 때문에 사실 기능이 완전하게 익숙치는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익숙한 기능들을 찾아봐도 없어서 사실은 추천드리고 싶진 않지만, 계속 이 영상 작업을 하다 보면 와, 남들은 유튜브 영상 뜰 때 왜 이렇게 자막이 이쁘지? 나도 자막 넣으면 조금 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욕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막을 사용할 때는 필모라를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되는데, 얘도 이제 얘는 문제가 이제 뭐냐면요. 그래서 내 타이틀을 이제 여기다 넣고 이러고 뭔가를 이제 끝냈다라고 보면 엑스포트를 해야겠죠. 그래서 create 비디오를 만듭니다. my video 원더쉐어에 오케이, 엑스포트를 mp3 말고 mp4 엑스포트를 하게 되면요, 여기에 우리가 넣었던 제목들이 뜨고, 좀 이용하는 거 이쁘게 해볼 걸 그랬네요. 블라블라블라블라 뜨고 이렇게 하면, 저는 지금 정품 버전을 써서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그걸 보여드릴 수가 없구나. 이 밑에 필모라라고 떠요. 워터마크가 이렇게 쑥 뜹니다. 그것도 조그맣게 뜨는 게 아니라 되게 크게 떠요. 그래서 필모라는 테스트를 해보는 데는 되게 좋은데,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실제로 뭔가를 이렇게 결과물을 딱 만들어내서 급하게 쓸 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문서에서 그래도 이왕 만든 거니까 필모라 파일이 어디 갔죠? 원더쉐어 파일, 대문장 도큐멘트 원더쉐어 필모라 아웃풋. 원더쉐어 필모라 아웃풋에 가면 방금 우리가 만든 마이 비디오가 있고, 확실히 이렇게 나오면 뭔가 조금 더 좋겠죠. 이런 템플릿들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 이렇게 필모라라고 뜹니다. 스크린과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베가스를 중점으로 작업을 하시고, 유료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부담이 있으시면, 물론 저도 크랙 버전을 씁니다. 하지만 이 VSDC 프로그램, 그 다음에 필모라를 적절히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동영상 수업은 촬영에 문제가 있을 뿐이지 다 만드실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기말 프로젝트가 어떻게 될 거냐면요, 이제 수업이 한 번 남았어요. 오늘이 13주 차여서 저희 기말 프로젝트는 내일은 이 영상을 업로드하고 그거를 링크를 보내는 이제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수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문이라고 하죠. 갑자기 QR코드 발생시켜 가지고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소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유튜브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유튜브 계정을 만드시거나 비메오 계정을 만드시거나 영상 플랫폼의 계정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과정을 실습한 다음에 최종적인 파이널 프로젝트는 아주 짧은 영상, 2, 3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뭔가를 설명하는 여러분의 컨텐츠를 하나 녹화를 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법, 원하시는 자막 입히셔가지고 유튜브나 비메오 같은 영상 플랫폼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시고, 그 링크를 URL 주소와 QR코드로 저한테 PDF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주시는 게 최종적인 파이널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내일은 그 프로젝트를 다른 이제 학부생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지 몇 개 예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